최근 한국의 방산을 경계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 특히 자주포의 경우 중국이 수입 금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주변국의 구매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필리핀과 인도 같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내 영향력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FA-50 전투기 등 한국의 군사 자산을 도입했는데 중국은 이를 남중국해에서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조라와르 경전차 등 한국산 장비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미국과의 추가 연대를 막기 위해 인도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특정 러시아 군사 장비를 거부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중국에 대한 국방 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중국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2024년 8월 19일 필리핀 해안 경비대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제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와 항행 통제를 무시하고 사비나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중국 영유권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선박의 행동이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주둔한 필리핀 군대의 재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을 도발로 간주하여 비난하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필리핀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간 일부 합의에 도달했던 양국 간의 긴장을 재점화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8월 19일 필리핀 해안 경비대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남중국해의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제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와 항행 통제를 무시하고 사비나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중국 영유권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선박의 행동이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주둔한 필리핀 군대의 재보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을 도발로 간주하고 필리핀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중국해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간 일부 합의에 도달했던 양국 간의 긴장을 재점화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중국 행보에 의하면 눈에 띄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공산당 럼 서기장을 만난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는 지난 3일 베트남 공산당 권력서열 1위인 서기장에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국 대신 베이징을 택한 것이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TV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럼 서기장과 회담을 열고 럼 서기장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것은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항상 주변국 외교에서 베트남을 우선순위로 여겨왔다고 했다. 두 나라가 사회주의 형제라는 점을 확인하며 결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리더십과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가면서 전략적 의의를 갖춘 중국 베트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계속해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이끌었다며 중국은 항상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화답했다.
중국은 럼 서기장의 방중을 파격적인 의전으로 반겼다. 중국 권력 서열 24위권인 왕이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베이징 공항에서 럼 서기장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이날 회담엔 서열 5위인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이 배석했다. 럼 서기장은 오는 20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리창 국무원 총리 등 다른 중국 최고 위급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럼 서기장은 앞서 전날 광저우를 도착한 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이 1920년대 활동했던 혁명청년회 본부 유적지 1924년 6월 광저우를 찾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총독을 겨냥해 폭탄을 던졌던 베트남인 파몽타이 기념비 등을 찾았다. 이런 일정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 지도부의 결속과 우위를 강조하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럼 서기장은 지난 3일 종전 서기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해 18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일정에 나섰다. 그는 이번 방중에 이어 다음 달에는 유엔 연례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럼 서기장이 중국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에 대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 전략을 지칭하는 대나무 외교는 줄기는 단단하지만 잎은 부드러운 대나무처럼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위해 서방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종전 서기장과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시 주석은 석 달 뒤인 12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미국 견제에 나섰다. 이상 세계의 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